2025년 우리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다가오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소식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탈락자 급증이라는 현실이지요.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연금 자격을 잃고 기대하던 노후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믿기 힘들 것이라고 고개를 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주 불국사 근처에서 살아가는 한경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아오며 작은 가게를 닫고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늘 친절했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뜻밖에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탈락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그녀는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탈락의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아들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늘 그렇듯 자식이 힘들다 하면 본인 사정을 제쳐두고 도와주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정부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 단 한 번의 선의가 기초연금 자격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를 모두 조사합니다. 송금 내역, 적금, 보험, 심지어 가족끼리 오고 간 돈까지도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매달 받을 수 있었던 34만 원, 1년에 408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노후에 없어서는 안 될 생계비가 작은 선의 한 번으로 송두리째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이유로 연금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 사소한 거래, 한 번의 송금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 기준이 달라지고 소득 인정액의 기준이 높아지고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깎이던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언뜻 보기엔 모두 좋은 소식 같지만 실제로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경자 할머니의 사연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바로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내 손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을 돕기 위해 건넨 돈조차 정부는 증여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돕는 마음이 왜 문제가 되는가? 라는 물음은 정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용증, 상환계획서, 거래 기록 같은 증빙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설마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연금을 날리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할 유일한 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허망함과 좌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서 권리를 빼앗기고 후회할 것인가? 2025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경자 할머니의 눈물은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몇 년 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까요? 이 답은 앞으로의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나는 재산도 별로 없고 소득도 많지 않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도 하루아침에 자격을 잃고 맙니다. 이 함정들은 교묘하고 때로는 억울할 만큼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가족과의 사랑, 신뢰, 그리고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아가는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성실히 살아왔던 그는 노후에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딸의 유학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학비가 너무 부족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딸의 간절한 부탁 앞에서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수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교육비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판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몇 년치 기초연금을 날려야 했습니다. 딸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본인의 노후를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정부는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록과 증빙만을 봅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한 비용이라도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현실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자식을 돕는 것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차명 계좌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곳에 적금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재산이 너무 많아 보일 테니 자식 이름으로 해두자.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간단히 추적해냅니다. 돈의 출처가 누구의 통장에서 나왔는지, 실제로 그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만기 후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결국 자녀 명의의 계좌라고 해도 돈의 실제 주인이 부모라면 그 재산은 그대로 부모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국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도 자식의 이름을 빌린 순간 연금에서 탈락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온라인 투자 사기입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고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사기입니다. 문제는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돈을 재산 처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임에도 제도 앞에서는 가해자처럼 취급받는 현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처럼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선택, 혹은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내린 결정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하나, 제도의 언어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돕는 마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부모의 선의가 독이 되는 걸까요? 그러나 제도는 냉정합니다. 기초연금의 심사관은 가족의 눈물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빙과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결국 그 대가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연금 손실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과의 돈 거래는 단순히 정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흘린 땀과 희생이 무의미해지고 자식과 손주를 위해 아껴온 노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함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빌딩 속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식탁 위에서 자식의 부탁 한마디에서
혹은 은행 창구에서 작은 선택을 하는 순간 생겨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오간 그 작은 돈, 가족을 향한 따뜻한 손길, 혹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연금을 앗아갈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언젠가 여러분도 왜 나는 탈락인가요? 라는 억울한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제도의 큰 변화를 알리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실수 하나로 탈락하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단순히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아온 이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고생했고 늦은 나이에 은퇴했을 때 기대한 것은 그저 소박한 기초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 제도 때문에 늘 억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혼자 살아서 34만 원을 온전히 받는데 자신들은 부부라는 이유로 27만 원으로 줄어드는 현실, 이은희 부부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왜 벌이 되어야 하나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감액이 10%로 줄고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사는 것이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준의 변화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30cc만 넘으면 무조건 고급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랜저나 중고 SUV를 몰고 있어도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이 아니라 오직 시세만 봅니다. 차량 시세가 4천만 원 이하라면 그 차가 그랜저든 SUV든 전기차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오랫동안 탈락의 벽에 막혔던 분들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함정은 있습니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면 두 번째 차부터는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대는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의 확대는 특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변화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을 조금만 해도 그 수입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연금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연금이 날아갈까 두려워 손을 놓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월급에서 112만 원은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도 전부가 아닌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월급 2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6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연금과 병행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부산의 이은희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업자 등록 때문에 탈락의 위기를 맞이했겠지만 이제는 제도가 달라지면서 그들의 땀의 가치가 더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왜 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에 새로운 제도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소득 인정액 상한의 상향입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많아도 탈락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려던 분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금, 보증금, 보험,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제도가 완화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더 이상 단순히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며 제도의 문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복지부의 앱을 통해 매달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실수로 탈락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에 무심하게 있다가 뒤늦게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부터 배우고 준비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지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은희 부부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도의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모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의 변화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제도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기록을 꼼꼼히 추적합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순간에 허겁지겁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재산 이동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연금 탈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는 단순히 돈을 숨기거나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박정자 할머니는 바로 그 지혜를 실천한 분입니다. 그녀는 5해 전 아직 연금 신청 나이가 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시작한 준비는 매년 조금씩 그러나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필요 없는 회원권을 정리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사용하려고 가입했던 콘도 회원권,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헬스클럽 회원권, 그리고 가치가 떨어진 골프 회원권까지 모두 처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화장실을 고치고 오래된 주방을 새로 꾸미며 작은 집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로 사용했습니다.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고 그것은 훗날 정부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자동차를 교체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는 시세가 500만 원이었는데 할머니는 일부러 더 저렴한 800만 원짜리 차로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연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연비가 좋아 유지비도 줄어들었고 더 안전해진 차량 덕분에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남은 차액은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그 내역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셋째 해에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저축성 보험과 연금성 보험은 해약했지만 건강을 위한 실손보험은 유지했습니다. 해약 환급금으로 나온 돈은 절반을 생활비로 쓰고 절반은 의료비 예치금으로 따로 관리했습니다. 매달 병원비로 조금씩 지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그것 역시 합리적인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해에는 금융재산을 재정비했습니다. 8천만 원이던 예금을 일부 줄이고 손자의 대학 등록금으로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단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고 모든 서류를 철저하게 작성했습니다. 딸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상환 계획까지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 가족 간의 거래이기에 그녀는 오히려 더 투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5째 해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세무 상담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보고 혹시라도 기준을 넘을 위험이 없는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이후 몇 년간의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박정자 할머니가 특별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준비 과정에서 건강을 지키는 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명상 모임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잡았습니다. 또한 꽃가게를 운영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작은 수익이지만 당당히 일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수익은 연금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삶의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연금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 준비는 곧 건강, 인간관계, 재정이라는 세 기둥을 함께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5년 뒤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닥쳐오는 변화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면 5년 뒤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생존 매뉴얼입니다. 박정자 할머니처럼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더 이상 제도의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5년 후를 그리며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례와 제도의 변화, 그리고 준비의 지혜를 살펴본 끝에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가?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평생 성실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사회가 보내는 작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고 무지에서 비롯된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한 강변을 따라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한경자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해 전만 해도 아들의 부탁으로 송금했던 돈 때문에 연금 자격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복잡함 속에서 스스로 배워나갔고 기록을 남기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다시 자격을 얻어 노후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달 연금을 받으며 손주와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누립니다. 그 발걸음에는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최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유학을 돕기 위해 보낸 돈이 탈락의 원인이 되었을 때 그는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배웠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작은 돈의 흐름도 증빙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바꾼 습관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매달 연금을 받으며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 순간순간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이은희 부부는 제도 변화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을 당하며 억울함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면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단순한 안도의 숨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의 박정자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꽃가게를 운영하며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여유롭습니다. 그 꽃향기 가득한 가게는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한 노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도의 복잡한 장벽을 넘어섰고 결국 희망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어떤 얼굴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억울함과 눈물 속에서 왜 나는 안 되는가를 외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준비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웃으며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작은 기록부터 남기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무기입니다. 이제는 익히고 실천하여 기쁨의 결실을 맺어야 할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순간 희망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몇 년 뒤 여러분도 이은희 부부처럼, 한경자 할머니처럼, 최영수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박정자 할머니처럼 당당히 웃으며 나는 지혜롭게 준비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 존엄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삶의 이야기입니다. 한경자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이은희 부부, 박정자 할머니의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준비한다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차용 중 하나, 작은 영수증 하나가 노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며 존엄을 지켜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땀, 흘. 앞으로 이 채널은 단순히 제도 정보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억울한 탈락을 막고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